오늘 2부는 정의당으로 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총 63명의 지역 출마자와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했고요.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의 야권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사실상 당 차원의 연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더민주는 애초에는 연대를 한다는 방침이었다가 김종인 대표가 정의당과는 정체성이 맞지 않아서 당대당 연대를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성사가 됐었던 인천 지역의 연대마저도 깨졌습니다. 이게 정의당으로서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전히 연대의 실마리는 남아있는 건지 정의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창원 성산 지역구에 출마한 분이죠. 노회찬 위원장 만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 성산 선거운동으로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지역 분위기 지금은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예. 봄비가 그치면 꽃이 활짝 필 것 같고요. 2016년 대한민국의 봄은 창원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봄은 창원에서 시작된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노동자 유권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17, 18대 총선에서는 진보 정당이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19대 총선에서는 진보 진영이 분열하면서 새누리당으로 선거구를 넘겨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세 개 야당이 다 후보를 내면 탈환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세 야당이 다 후보를 낸 상태이고요. 예. 예, 낸 상태이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만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야권 연대에 대한 좀 갈망이랄까, 요구가 강하고 거센 편이고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끝내 야권 연대가 성사될 가능성도 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창원 성산 지역뿐만 아니라 선거판 전체에서 야권 연대가 착착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불투명하다는 점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의당과는 정체성이 다르다. 당대당 연대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체성이 다르다는 지적은 올바른데 예. 정체성이 다르니까 연대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체성이 만약 같다면 예. 통합을 해야죠. 이게 더민주가 국민의당에게는 처음에 통합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이 원래 한 몸이었고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통합을 제안을 한 것이고 물론 통합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연대도 모색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정체성이 다른 당들끼리 정책을 중심으로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다가 연립정부까지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이 다르다고 굳이 언급하신 것은 좀 이렇게 선거를 좀 의식한, 선거 민심을 의식한 발언인 것 같고, 정책연대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 노선의 좀 상징적 존재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경제민주화야말로 민주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이 연대하지 않고서 누구와 연대하시려는 건지.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사정과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이 연대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연대 사실은 정의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더민주가 이렇게 나오면서 정의당으로서 솔직히 좀 요새 말로 빈정상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예,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당대당의 어떤 연대 논의는 사실상 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 해는 졌고 아직 이제 어둠이 다 깔리진 않았는데 해는 진 상황인데 그러나 지역이나 이런 개인별로의 연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민주의 정창선 총선기획단장하고 정의당 정진우 원내대표하고 어제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두 분 만나신 것이 어떤 당대당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 또 공식 루트나 다름없는 원내 총무와 이제 기획단장의 만남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기서 최종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지금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별 연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역별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지역별은 이제 여러 편차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연대를 해온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경남 지역이라거나 또는 특히 인천 지역. 예. 인천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논의가 이어져 왔고.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서 되지 않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역별 연대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지역구가 50개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그냥 더민주 후보랑 정의당 후보를 1대1 여론조사 시켜서 이긴 후보를 무조건 단일 후보로 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50개 중에 몇 %는 더민주가 후보를 내고 몇 %는 정의당이 내고 이런 식으로 논의를 통해서 연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올바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 지역의 어떤 형편, 그리고 각 후보들의 어떤 뭐 경쟁력이라거나 지형에 따라서 예.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정의당의 지금 지지도, 당 지지도가 뭐 어떤 여론조사든지 5에서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경쟁력으로서 우리는 뭐 10명은 이긴다 하면 그래서 10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달리 선거연대가 안 됐을 때, 예. 기회비용 계산법인데, 선거연대가 안 될 때 우리가 17개에서 질 수 있다. 그러면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 7군에서 지고 6군에서 이기는, 예.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합리적 선택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경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어느 걸 택하냐 하는 것은 사실상 서로의 어떤 합의가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조정을 해가는 과정. 지역별 연대, 경남과 인천에 희망을 건다 이런 말씀. 근데 노회찬 위원장님. 네. 조금 아프고 불편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오는 얘기여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네.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워낙 독주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당이 좀 양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더민주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걸 뭐 전국의 다양한 예를 들면은 더민주가 양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이 단독 후보로 가서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또 그런 것은 더민주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더민주 입장에서 일체의 연대 없이 다 나갔을 때 더민주가 또 겪는 손실이 또 꽤 2~3% 차이로 당락에 갈리는 것이 수도권만 하더라도 예. 40~50군데는 된다고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인가 하는데 새로운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찬 위원장은 당의 위원장이길 떠나서 정치권에 거침없이 바른 소리를 하는 분이시니까 제가 다른 당 상황도 좀 여쭙겠습니다. 정치권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평가. 지금 새누리당 공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새누리당 공천 상황은 거의 공천 기준이 청와대 박심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공천의 기준이 박심이다? 왜 그렇게까지 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다른 선거 때 공천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비박 진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무참하게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일들이 이제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박 학살 공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예. 비박 학살 공천. 그렇죠. 알파박이라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들이 학살당하는 상황이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에?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박. 알파고라는 게 이제 바둑의 신이란 말인데 이제 알파박이라는 어떤 인공지능이 공천 과정을 좌우하고 있지 않을까. 알파박의 박이 누군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파박에 의해서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는 게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이고 새누리당 분들 공관위 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유승민 의원은 지금 공천이 아직도 보류 상태. 일각에서는 공천 미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 공관위가 그냥 계속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유승민 의원은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대단히 이례적으로 공천을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 자체가 지금 이른바 공천에 칼자루를 친 사람들의 자신감, 명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자신감과 명분은 없고 욕심만 있다 보니까 공천이 미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뭐 유승민 의원이 기댈 곳은 민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민심밖에 없다. 대구에서 지금 컷오프된 비박계 의원들, 유승민계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비굴한 공천 받지 말고 차라리 공천장을 내던지고 나와서 우리와 함께 무소속 연대를 하자, 비박 연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결단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말이 가정법이긴 합니다만은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공천한다면은 그것은 공천 받는 쪽이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이긴 것으로 이게 공천 주는 사람들이 민심에 굴복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옳다는 말씀.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박연대가 등장할까요? 예전 친박연대처럼?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 쉽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그럴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은 무르익었지만은 사실 당시에 그 비박연대는 박근혜라는 또 확고한 대선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심점이 있었죠. 예, 뭐 그런 점에서 좀 경우가 같은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 성산에 출사표를 던지고 지금 정의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전 대표, 노회찬 예비후보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노회찬 위원장님, 이제 선거가 26일밖에 안 남았어요.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